아메리카노 뉴스 해설. 오늘은 딱딱한 뉴스 대신 재밌는, 아예 처음부터 웃자는 취지로 열린 행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에서 지난 주말, 그러니까 4월 29일 토요일 저녁 열린 백악관 기자단 만찬 화이트하우스 커레스폰던트 디너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오프닝을 찍으려고 제가 뉴욕에서 장장 3시간 반 기차를 달려 워싱턴 DC까지 온 건 아니고요. 다른 일 때문에 워싱턴 DC에 오게 됐는데, 온 김에 이렇게 오프닝 영상을 백악관 앞에서 찍고 있는데, 저희 아메리카노가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그 중에도 사실 미국 정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아메리카노를 진행하면서 백악관이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오는 일은 늘 즐겁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어떤 행사인지 먼저 그 간략한 역사를 짚어보고, 이어서 지난주 열린 2023 백악관 기자단 만찬의 하이라이트였던 코미디언 로이 우드 주니어의 퍼포먼스 가운데 제가 꼽은 명장면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차원 개그일수록 그 배경과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웃음 코드를 읽어내기가 쉬워서 제때 잘 웃을 수 있잖아요. 로이 우드 주니어의 연설도 보면은 시종일관 워싱턴 DC에서 통하는 풍자 또는 뉴스 덕후들이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한 농담으로 가득했는데, 사실 그 소재 중에는 아메리카노에서 다뤘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애청자분들이라면은 이거 들어본 얘긴데 하면서 즐겁게 오늘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웃을 준비하시고, 본인의 미국 뉴스 그 시사 상식을 재미삼아 테스트 해본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Here we go.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화이트하우스 커레스폰던스 어소시에이션이 처음 조직된 건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인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였습니다. 당시 윌슨 대통령은 기자나 언론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오프 더 레코드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 신문에 버젓이 보도되자 정례 기자회견을 아예 폐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과 대통령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투명하고 원활한 취재를 보장하고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뭉치자, 이제 그런 취지였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 화이트하우스 커레스폰던트 디너가 시작된 건 1921년 5월 7일의 일입니다. 이어 1924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뒤로는 대통령이 직접 만찬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기자들과 함께 연설도 하는 게 일종의 관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면서 당대 가장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 초청돼 그 풍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관례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백악관 기자단 만찬입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좋을 때는 행사가 당연히 성황리에 열리겠지만, 관계가 나쁠 땐 파행이 불가피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언론을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늘 무시하고 비하했고, 언론은 또 언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혐오 발언, 문제 있는 발언을 매번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고요. 비단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뿐 아니라 많은 면에서 그간의 관례를 깨온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4년 동안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근래 들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40년 전인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번째 기자단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트럼프처럼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라, 집권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총을 맞았나 아니면 총알에 그 튄 파편을 맞았나 해서 이제 크게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자단 만찬이 열린 날 레이건 대통령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 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레이건 대통령은 전화로 연결해서 음성으로 기자단 만찬에 출연해서 죽을 뻔했다가 하늘나라 문턱까지 갔다 온 레이건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백악관 기자단 만찬과 거리두기를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취소가 됐었고, 작년에 3년 만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재개됐는데, 이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인 데일리쇼의 당시 호스트 트레버 노아가 초대를 받아서 이제 좌중을 휘어잡는 연설을 합니다. 올해는 데일리쇼의 크루 중 한 명인 로이 우드 주니어가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100% 다 한 번에 이해한 건 전혀 아니고요. 한 절반에서 70% 정도만 이해했는데, 아무튼 제가 꼽은 하이라이트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Mr. President, I think you left some of your classified documents up here. You can get to yeah. No, don't give them to him. I'll put them in a safe place. He don't know where to keep them. Happy to be here, though. Happy to be here. 자,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빌드업입니다. 단상에 오르자마자 기밀문서 드립을 날렸는데요. 기밀문서 관련 스캔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가 이제 그 대통령 퇴임 후에 가서 살고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저택에 백악관에 있어야 할 미국 정부 기밀 문서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FBI가 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문서가 발견됐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해당 문서를 그런 거 없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떼다가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자신이 이거를 갖고 오기 전에 친히 셀프로 기밀 해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까지 임명해서 트럼프를 수사하고 있는 트럼프의 혐의 중 하나입니다. 로이 우드 주니어도 당연히 이제 스캔들의 왕, 트럼프의 대표적인 스캔들 중 하나인 기밀문서 사건을 물고 늘어지긴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시작부터 바이든을 향해서 기밀문서 드립을 잽을 날린 거잖아요. 여기에는 작은 반전, 이 사건에 작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반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ut tonight we are all unified under one thing, and that's scandal. Scandals have been devouring careers this year. I don't know about y'all, but for me, the easiest scandal to follow was the Trump document scandal. That was the one that was easy to follow. It was simple. There's some stuff that's supposed to be in the White House that ain't. And the media, y'all did y'all's job. Y'all jumped on that story. As soon as the Trump document story broke, everybody was down in Mar-a-Lago. We're reporting live from the documents, and we're gonna find them. And then we found out Joe Biden had documents too, and it was like, oh,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Everybody got documents. Mike Pence has some documents. Who cares about it? Ooh, look, a Chinese spy balloon. Would you look at that? Ooh. Well done, media. 바로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 백악관 밖에 있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도 백악관에 있어야 할 기밀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저택 앞에 몰려가서 연일 트럼프의 비위를 보도하던 언론들의 톤이 갑자기 이때부터 상당히 누그러지는데요. 물론 이제 진실은 수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 테고 법원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제 트럼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저로 가져간 문서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일하고 나서 백악관에 반납하지 않은 그 문서는 똑같은 기밀 문서라고 해도 경중이 다르다는 보도도 이제 많이 나왔고, 자세한 해설도 있었고,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 자세는 이제 물론 천지차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중한테 그게 중요할까요? 이미 바이든도 기밀문서 빼돌렸다, 이렇게 선정적이긴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그런 제목을 달 수 있게 된 순간부터 게임의 양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로이 우드 주니어도 그 점을 비꼰 겁니다.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 대고요. 사실 중국 정찰 풍선, 이 스파이 발룬이 미국 상공에서 발견됐다. 뭐 이걸로 언론이 거의 뭐 호들갑을 떤 거는 이거 좀 대중의 시선 돌리기용 아닐까라는 이제 의혹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 점까지 로이 우드 주니어는 잊지 않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카메라가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를 비춰주는데 마치 장관님 이거 뭔지 잘 아시죠?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면전에서 풍자하고 비꼬는 드립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Despite the challenging times we live in, I look around this room and I see people that are hardworking. Many of you, I don't even think you should be working that hard. We should be inspired by the events in France. They rioted when the retirement age went up 2 years to 64. They rioted because they didn't want to work till 64. Meanwhile, in America, we have an 80-year-old man begging us for 4 more years of work. Begging. Let me finish the job. That's not a campaign slogan, that's a plea. Let me finish it.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은퇴 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 개혁법을 냈다가 전 국민 총파업에 부딪혔죠. 사실 이 드립은 로이 우드 주니어가 프랑스를 언급할 때 저도 곧바로 좀 알아차렸어요. 아, 바이든 나이로 지금 놀리려는구나. 나이 많은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겠구나. 뭐 그렇게 알아차리긴 했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이 그 박장대소하는 장면도 웃기기도 했고요. 미국 대통령을 앞에서 대놓고 풍자하는 그럴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풍자의 대상에는 당연히 성역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그 선거에서 투표할 때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죠. 그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동원됐다. 뭐 이런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소송을 치른 폭스뉴스도 당연히 로이 우드 주니어의 소재였습니다. 폭스는 이제 도미니언과의 소송에서 질 것이 확실해 보이자 우리 돈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그래서인지 로이 우드 주니어는 난데없이 보고 있나요 간미니언, 사랑해요 도미니언, 뭐 우유빛깔 도미니언, 뭐 이런 드립을 날립니다. But y'all look good though. I've been watching and looking around all night. Y'all look good. You dress nice. You got the nice threads on. You got the jewelry glistening. Look like everybody got a little piece of that settlement money from Fox News. And that's all I have to say about that, because I'm not going to have Dominion on my ass. I love Dominion. Matter of fact, let me just say right now, my favorite voting machine is Dominion voting machines. When I go to the polls, I make sure it is a Dominion machine that I use. If your election needs the truth, put Dominion in your booth. 참고로 남부 엘라바마주 출신인 로이 우드 주니어가 계속해서 추임새로 넣는 y'all look good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을 뜻하는 남부 사투리입니다. 뭐 이제 you all을 줄인 건데 동부에서는 캐주얼한 자리에서도 뭐 보통 hey you guys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서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서부도 비슷할 거로 알고 있고요. 남부라고 다 야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야오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로이 우드 주니어처럼 100% 남부 출신 혹은 남부에 상당히 오래 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영 교수님과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틱톡 청문회, 의회 청문회의 모든 것 그 이야기를 할 때 틱톡 청문회 얘기도 했었죠. 로이 우드 주니어도 틱톡도 언급합니다. Tonight is all about you all. The journalists, the defenders of free speech, the people who show truth to the world through different mediums, through television, through print, through radio, through whatever China let us see on TikTok.
자, 그러나 역시 핵심은 미국 정치죠.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은 풍자의 주요 타깃입니다. 특히 로이 우드 주니어가 흑인이다 보니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핵심 표적, 핵심 타겟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 첫 편, 2024년 미국 대선 전망에서 사실 드산티스 주지사 얘기를 하면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하죠. 그 CRT, Critical Race Theory.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길어지면서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 편집분에는 그 얘기를 뺐어요. 다만 이제 팟캐스트에 올라간 그 오디오 편집본을 보시면 거기서는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이 무엇인가 그 얘기도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데, 로이 우드 주니어도 이거를 이제 소재로 활용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에 여전히 이제 노예가 해방되고 민권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여전히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인종차별, 특히 흑인과 유색인종을 향한 인종차별이 남아있다는 얘기, 그런 이론이 비판적 인종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무겁게 다루면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답게 로이 우드 주니어는 이걸 또 굉장히 재밌게 꼬아서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 다들 이게 뭐다, 나도 알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정확한 내용은 또 아무도 모른다는 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재치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The only thing Ron DeSantis has done that I got to give him credit for, this boy that got people riled up over stuff they can't understand. They don't know what critical race theory is. Got these people riled up about something that they can't even define, like crypto or NFTs. Ask any Republican that's anti-CRT. Ask any Republican trying to explain CRT. They sound like a Democrat trying to explain the charges against Trump. It's bad. They're everywhere. We just got to stop it. We got to stop it. We got the files. We got files. We'll be right back. I'm Rachel Maddow. I have files. 자, 트럼프가 처음 기소됐을 때, 전직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됐을 때 저희가 직접 그 맨하탄 형사법정의 앞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트럼프 기소 특별판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입막음용 뒷돈을 준 게 상징적인 전직 대통령 기소의 과연 첫 혐의, 그 첫 죄목으로 합당하느냐는 비판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뭔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다, 잘 모른다, 이제 그런 말도 많았고요. 로이 우드 주니어도 정확히 그 얘기를 또 개그의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Just for a moment, can we just all acknowledge, can we just all be honest and just say that the Trump arrest didn't hit like we thought it was going to hit? We're so desensitized to scandals now. That Trump arrest, it didn't do what I thought it was going to do. The Trump arrest was like a pot brownie you ate 4 hours ago. And you're like, do I feel justice? This don't feel like justice. Let me try one of them Georgia arraignment brownies. Maybe that'll hit. Okay, that's got some kick to it.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제 조지아주 사건, 조지아주 기소장을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하는 거는, 조지아주 검찰이 2020년 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그 개입했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그거를 언급한 건데, 트럼프는 당시 이제 주 선관위원장 역할을 하는 공화당 주무장관인 라핀스버거를 협박해서 선거 결과를 직접 뒤집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서류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런 그 증언이 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 전화해서 내 표, 나 당선되는데 필요한 11,000 몇 표 찾아내 라고 하는 그 녹취록까지 다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2024년 대선 전망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트럼프 그 기소 특별판에서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로이 우드 주니어는 조지아주 그 기소장을 보면 이번엔 좀 속 시원하게 법의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에둘러서 농담으로 한 겁니다. 자, 이것저것 이제 놓치기 아까운 게 많아서 다 소개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사실 제가 꼽은 로이 우드 주니어 연설의 백미 최고의 장면은 단연코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토마스 대법관의 초호화 휴가 이야기는 아메리카노에서도 지난번 뉴스 해설 시간에 자세히 다뤘었죠. 그때는 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대는 큰손 부동산 재벌인 할랑 크로우라는 사람이 토마스 대법관 부부의 억소리 나는 초호화 휴가 비용을 몇십 년째 대주면서 대법관과 부적절한 너무 가까운 관계를 친구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관한 프로퍼블리카의 첫 번째 특종 기사만 다뤘습니다. 근데 이어서 프로퍼블리카가 후속 기사를 몇 편을 더 냈어요. 기사 내용을 간단히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할랑 크로우가 휴가 비용만 내준 게 아니라 그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어머니가 사는 집과 그 주변의 땅을 샀다. 그렇게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이것도 토마스 대법관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토마스 부부의 그 직접 자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자 그 조카뻘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토마스 부부가 자기 아들처럼 키웠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닌 그 사립학교, 굉장히 비싼 그 사립학교 등록금을 다 합하면은 우리 돈으로 몇 억 원쯤 됐는데 그것도 이제 할랑 크로우가 내줬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이 우드 주니어도 클래런스 토마스를 빼놓지 않고 언급합니다. A billionaire named Harlan Crow is flying Clarence Thomas all over the world on unreported trips, like an Instagram model, taking Clarence to the Maldives and the beaches and all. Paid for his mama's house, this billionaire. Paid for Clarence Thomas' mama's house. I gotta give it up to billionaires. Billionaires, boy, y'all are relentless. Y'all always come up with something new to buy. Like just when you think of everything you could buy on Earth, a billionaire will come up with a new thing. Y'all buy space rockets, you bought Twitter. This man bought a Supreme Court justice. Do you understand how rich you have to be to buy a black one on top of that? There's only 2 in stock. And Harlan Crow owns half the inventory. We can all see Clarence Thomas, but he belongs to billionaire Harlan Crow. And that's what an NFT is. 자, 저도 이 드립을 처음 들었을 때 방금 이 보신 청중에서 나온 딱 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제가 2018년부터 2년 정도 그 코인데스크 코리아라고 블록체인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기사를 번역을 해서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저도 블록체인이 뭔지 공부를 좀 하게 됐었는데 공부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잘 안다, 암호화폐에 관해 잘 안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하는데 NFT, Non-Fungible 토큰에 관해서 이렇게 한 번에 듣고 나서 바로 이해가 되는 설명은 진짜 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로이 우드 주니어는 마지막에 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합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 항쟁, 또 짐바브웨 내전 등 격동의 역사와 민권운동, 또 흑인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이자 미국에 와서는 흑인들을 위한 라디오 채널을 개설하기도 한 선구자였습니다. 어머니도 1960년대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민권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운 흑인 대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격렬했고 공권력의 진압에도 자비가 없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자신은 지역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진 빚이 많다고 말합니다. My mother is here tonight. And I know she's furious right now because I'm trying to put on camera, but my mother was amongst a group of black student protesters fighting for equality in the 60s at Delta State University. And that was a dangerous time. But those types of incidents were covered by local reporters, and some of the shame that came from the national embarrassment of treating people inhumanely
It's part of the pressure that helped to create that type of change. What would have become of my mother and those other protesters if a local journalist wasn't there telling the story? 자, 이렇게 멋지게 연설을 마무리하는 듯 하다가 역시 코미디언답게 다시 한번 제가 명장면으로 꼽은 NFT 드립으로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To my mom, I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and for helping countless students in Birmingham have the opportunity to see a college degree and to see an opportunity to grow, you know. No, mama, if a white billionaire call you and offer to buy your house, please sell it. Because I might want to become an NFT. Thank you so much to the Correspondents Association. Thank you so much to Tamara Keith. Thank you all so much. Good night. 끝까지 큰 웃음을 준 로이 우드 주니어의 백악관 기자단 만찬 연설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뉴스 해설. 오늘은 2023년 백악관 기자단 만찬 하이라이트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메리카노를 꼼꼼히 듣고 챙겨보신 애청자분들이라면 저 얘기 무슨 맥락인지 알겠다. 들어봤는데 맞다 그거구나 뭐 이런 장면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모로 미국 정치를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늘 에피소드였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 해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전문가 인터뷰 시간을 꾸려볼 텐데요. 중독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끔찍한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총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